이어서 두 번째 팀 파시온의 메이킹 영상 만나보시죠. 엄마, 우리 어디 가? 응, 할아버지 성묘하러 가. 근데 여행짐은 뭘 써? 응, 그건 여행의 과정 속에 성묘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보안당. 보안당과 휴게소의 획기적인 만남. 장점을 더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황간보안당을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장점 1. 여행과 성묘의 융합. 명절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하지만 성묘도 가야 한다고요? 걱정 마세요. 황간보안당은 여행의 경로에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장점 2. 다양한 부대시설 완비. 황간보안당은 휴게소와 같이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넓은 주차장이 있어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 3. 최고급 시설 및 서비스. 황간보안당은 고급 보안실, 재래실, 예배실 등 고인을 위한 최고급 장소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 관리인이 상주하여 생일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몇백만원씩 하는 보안당 가격이 부담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황간보안당은 15년 계약에 100만원, 연당 관리비 5만원으로 고객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황간보안당을 운영하는 파시온의 재단은 고인의 열정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고인과 생일을 함께 생각하는 황간보안당, 여러분의 추억을 보관하겠습니다. 파시온 재단과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보험 프로젝트의 상세 내용 발표를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팀은 파시온입니다. 발표 시간을 준수해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이동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시설로 이곳에 공원당을 건축한다면 주거지역 공용 확보에 인도 현상을 완화하는 물론이며 여행자 이동의 경우에 공원당을 포함시켜 심리적인 접근성을 감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는 아래와 같이 매출이 급감해 폐업률이 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와 같이 여러 가지 특색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프로젝트가 두 시설의 문제를 상호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프로젝트의 실행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 가능할 것이며, 두 번째로 수직 증축 방식을 사용한다면 휴게소 시설 운영과 공사를 병행해 사업의 안정성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당에 필요한 주차장과 기타 인프라의 구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에 초기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건립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청도 경부고속도로의 새 휴게소를 비교했으며 상호 보완이라는 취지에 맞는 황간 휴게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부지 분석 결과 행위 가능 여부에서 봉안당의 건립이 가능했으며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인근 대형 휴게소로 인해 매출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황간 휴게소는 본 프로젝트 취지에 적합했습니다. 이후 황간 휴게소 부지를 대상으로 본 프로젝트의 모델링을 진행했으며 건립 규모를 산정할 때는 2층에 봉안실 8,100기와 기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층에서는 동분리를 통해 봉안당과 휴게소 이용자의 동선을 적절히 분리하였으며 공정계획까지 다음과 같이 끝마쳤습니다. 이후 도로공사를 발주처로 하는 공공발주 사업임을 감안해 운영사인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SPC를 구성하는 BOT 사업관계도를 작성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공공발주 사업의 여유를 고려해 대가합계를 산정했습니다. 리스크를 고려한 최종 대출금을 29억 원으로 산정했고 실험적 사업이기에 PF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기업금융 대출을 자금 조달 방식으로 선정했으며 원리금 준 등 상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상세 사업 관계상 재단법인을 운영사로 하는 닌자 휴게소기에 수익 구조는 아래와 같이 SPC에서 매출의 일부를 도로공사에 상환하는 방식임을 고려했습니다.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 작성에 앞서 현금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이때 초기 봉안당의 분양률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봉안당과 휴게소의 매출을 고려했으며 그에 따라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 연차별로 지출 상세를 달리 고려했으며 수입 부분도 봉안당 완공 전후로 유입 내용을 달리 분석했습니다. NPV 분석 시 리스크를 고려해 할인율을 9%로 잡았으며 NPV는 최종적으로 양의 값이 나와 프로젝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NPV 그래프는 3년 차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IRR은 23%로 9% 할인율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리스크 분석 시 프로젝트를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잠재 리스크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획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주자의 반대를 핵심 리스크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실제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봉안당 예상 이용 연령층 5, 60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한 수익 증대와 전면 리모델링 등을 약속해 발주자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업체의 반대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이외의 리스크에 대한 분석도 다음과 같이 모두 끝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심리적인 접근성을 낮추고 이후 육교 설치를 통한 편의성 증대 등의 사업 확대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낙후 휴게소를 활성화하는 시너지는 물론이며 최종적으로 본 프로젝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봉안당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팀 파시오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게 되고요. 어떻든 잘 운영이 안 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같이 고민했던 그래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자료를 발표하신 것 내용을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이 아까 고속도로 공사의 리스크 부분들을 설득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셨었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들은 수행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충분히 어떤 말씀 저희가 리스크 부분에서 주변 사람에 대한 적을 최대한 덜고 근에 가장 주민이 없고 주거지가 없는 지역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리스크를 피하는 것 이외에도 실제로 휴게소를 사용하게 되는 공사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에 대한 불편이나 또한 휴게소 입점업주들이 실제로 매출이 저조해지긴 할 테니 공사기간 동안 그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리라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끼리 얘기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방문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소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봉안당을 사용하게 된다면 할인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여 오히려 역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해결해보고 입점 업주들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수익성 분석을 보시면은 일정 매출의 일부를 저희 운영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공사기간 정도 동안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리스크에 대해 한번 분석은 맞춰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들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실 봉안당이라는 부분들이 오는 지역은 단순하게 해당 휴게소 인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변에 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고속도로공사를 설득하려면 그 주변 주민들이 반발이 없어야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나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가 제가 궁금한데 사실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굉장히 지역 주민이 저희가 이 휴게소를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케이스 스터디를 했을 때도 봉안당의 경우에 공사비나 자체 사업비보다 그런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그 금액이 많이 산정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지역 주민이 없는 부분을 저희가 휴게소 중에서 추려서 뽑은 게 한강휴게소였고 이와 더불어서 애초에
수익성 모델이나 리스크를 통해서 공사비를 산정하거나 할 때 추가적으로 모두 다 120% 이런 식으로 금액을 더욱 더해서 나중에 보상 금액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책정을 해두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봉안당 이용 시 그런 식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며 계획을 맞춰 두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사실은 휴게소 활성화를 하겠다는 목적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두 가지 목적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휴게소 이용자라면 사실 봉안당에 있는 휴게소를 안 쓸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건너뛰고 딴 데로 갈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뭐 유인책 이런 것들 고민을 해보셨나요? 네, 일단은 유인책도 고민을 해보았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진영 휴게소를 운영하시는 휴게소 운영자분들과 여러 휴게소 운영자분들의 인터뷰를 따가지고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 요즘 특색 있는 그런 휴게소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특색과는 별개로 실은 휴게소를 선정하는 가장 좋아하는 고객들이 들어오는 유인 요일은 그냥 거리나 스스로가 했을 때 편안하거나 주차 이런 거에 의해서가 크다고 실제로 그 결과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봉안당을 설치했을 때 크게 저해되는 부분이 없으리라 판단한 것도 맞지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꺼리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게소를 이용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휴게소만을 이용했을 때 별도로 추첨을 통해서 봉안당을 이용할 시에 나중에 봉안당에 대한 추가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유인하는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는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안당 그 이용자 입장에서 그 휴게소에 사실 봉안당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오히려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그 고민은 어떻게 해봤나요? 봉안당 보면은 봉안당에 굉장히 많은 사람 한 30분마다 한 대씩 이렇게 막 차들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런 수요 이런 사용하는 상황들을 좀 파악을 했는지. 실제로 저희가 조사하기에도 봉안당의 경우에서 그 기수가 저희가 작은 편이지만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차량 수요나 이동 동선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휴게소에 더욱 집중한 것도 있습니다. 휴게소를 분석한 결과 휴게소는 보통 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분들이 1층으로만 보통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수직 중축의 분리가 별도로 저희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직 중축 분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2층에 봉안당을 설치한 다음 1층을 적극적으로 동분리를 통해서 수평 동선을 분리하고 또 한강휴게소는 그 규모나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주차 공간이 많은 편이어서 봉안당 차량 수요까지도 충분히 소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부지이다라는 판단 끝에 한강휴게소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